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죠. 상승폭을 확대하나 싶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8거래를 연속 매도했죠. 코스닥은 전날 급락했다는 반발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에 합병된 다음이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한 반면 동선은 대장균 시리얼 논란으로 연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은행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지만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급락세는 일단 좀 진정된 듯 보이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급락세는 진정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것이 뭐니 해도 은행업종의 선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하면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과 연계고리를 갖는 최첨단에 서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안정세를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금융업종의 어떤 그 실적의 선방 부분, 어쩌면 비용 절감이다라는 그런 노이즈 섞인 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래도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업종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부분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급락세는 일단 진정세를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다소간 좀 위험 구간을 아직도 지나가고 있다. 확실하게 위험 구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계속 시장에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시장에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부분 뭐니 해도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다라는 것. 그 달러 인덱스가 86을 넘어서면서 다소간 시장 내에서도 이미 좀 주춤거림을 예견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가 꺾임과 동시에 시장에 급락이 찾아왔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과 우리 증시 모두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개별 실적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조심해야 할 업종과 관심 가져야 할 업종,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어떤 변곡점으로 해서 이때까지 이제 봐왔던 어떤 그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과 내수주에 대한 어떤 시장 내에서의 시각 변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다소간이 오늘 물론 이제 그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만, 금통위의 금리 결정,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원화의 그 대외적인 그 절하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번 주 오늘에 있을 금통위의 가장 큰 어떤 그 고민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 한 달이 좀 넘었었죠. 그 시점 이후에 원화의 급격한 어떤 그 하락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원화 절하의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될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안정화 쪽으로 유도시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번
이번 금통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환율 역시 뭐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변동성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미 방향성은 절하 쪽으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주요 어떤 그 정책 입안 당국자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결정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적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 과거와 미래 그를 나눠보는 어떤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지금 대외 변수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그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기대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그 좋은 여건을 구가해 왔었던 내수주들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꼭 염두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 투자의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0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쪽보다는 대표님께서 동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상황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일단 뭐 대형주, 지난 한 2, 3주 사이에 20% 이상 급락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뭐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적 시즌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기업 그러니까 그 대형주들의 어떤 그 주가 방향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것. 왜냐하면 대외 변수가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그 대외 변수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그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어떤 그 영업의 변화 가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 환율의 방향성,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한 고민 꼭 해주는 해보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도 있겠죠. 계속해서 해외 언론이나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볼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확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행과 항공 관련된 주식들, 에볼라의 급격한 어떤 그 확산 가능성, 물론 이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어떤 그 확산 관련 뉴스들 이로부터 항공주나 여행주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 염두하시고 조금 좀 투자는 보수적인 견제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관심주였던 서한이어 당일 고가 2,160원을 찍었지만 5%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4.3%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정말 아쉽게 무승부가 되셨고요. 이번 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사조시푸드는 12.1%의 수익률을 기록하셨고요. 화요일 관심주였던 테라세미코는 6.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조기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체 승률 29승 30무 15패신데요. 세 종목 자세한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축하는 시청자분들이 받으셔야죠. 뭐 제가 축하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 실력인 거고요. 네. 예, 뭐 축하는 사신 분들, 시청자분들이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한번 서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드릴 때 왜 추천해드렸냐면 일단은 분양 열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제가 캐치했던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을 캐치를 했던 방법은 바로 8월달 산업동향 지표를 제가 조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지금 건설에 대한 매매 경기에 대한 부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뉴스를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뭐죠? 바로 건설업황에 대해서 살아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서울권역에서 늘어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지방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위치적으로 당진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아니면 경북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주도. 이런 쪽에서 부동산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지역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좀 더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서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차트로 한번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요. 자, 1차적인 고점 자체, 2011년도에 고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11년 말에, 그리고 2012년에 또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상당한 뚫기 힘든 구간이죠. 하지만 또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매집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겠구나. 바로 일종의 트리거 현상, 방아쇠 현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권역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구간과 위에 구간이 정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갈지가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여기 하단에 이 부분 자체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기업의 가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고, 대신 일봉상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1950원 하단 권역을 대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는 밑에서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군지 지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꾸준히 하단 권역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한 같은 종목도 4.3% 났습니다. 0.10%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꼭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자, 뭐였죠? 사주 시푸드. 예. 자, 간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예. 자,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주 시푸드가 추천을 할 때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비이성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적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시세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날 곧장 어제 13%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 지금 호가 자체도 갭을 띄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을 기인하는 부분은 바로 하단의 거래량적인 부분입니다. 자, 신규적인 매수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이 자리 자체에서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었죠. 상단 권역에서는 한 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당기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앞서 있던 이 앞에 있는 기관의 물량을 손바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주 시푸드의 자산가치, 이런 한전부지에 대한 부동산 평가액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한전부지를 현대차 그룹에서 사기 전에 사조 빌딩, 삼성동에 있는 그 사조 빌딩이 자산가치가 1,000억 원이었어요. 그럼 그 한전부지가 매각이 된 상태에서는 그 1,00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셔야죠. 자, 그 주변에 부동산에 대한 분양은 끝났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 자체가 사조 시푸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본업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테라세미콘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인데, 자, 테라세미콘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어제 시장의 분위기상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테라세미콘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 말이 끝나지가 무섭게, 자, 뉴스도 계속적인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맞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대신 저는 이 뉴스가 터질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뉴스를 동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의 목표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바닥에 기어가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자, 바닥에 기는 종목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괴리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주가와 실적은 어차피 또다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하단 권역을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구나. 그런 시기 자체가 지금 3분기 그리고 앞서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기인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꼭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테라세미콘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연말에는 큰 수익이 불어나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급락 패턴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제 갭이 몇 퍼센트가 떴냐면 2.4%가 떴습니다. 자, 이 공간 자체를 크게 띄운다는 것은 어제 이 10월 13일 날 있던 이 음봉 자체는 페이크적인 음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어제 투매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고, 지금은, 이미 다 물량이 들어온 상태다. 그래서 길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맞죠?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됐을 때, 이 테라세미콘이 수익이 몇 퍼센트 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5%는요. 자,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 시장이 비이성적이에요. 맞죠?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는 비이성적인 종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비이성적인 종목을 좀 오늘도 할 건데, 액토즈 소프트, 강철의 기사라든지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조이맥스를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랐죠. 그럼 오늘 액토즈 소프트인데, 자,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이나, 중국 부분입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열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 모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위에 지분은 51%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기 힘드실 건데, 중국 회사예요. 산다게임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산다게임즈가 액토즈 소프트의 지분 51%를 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회사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분이 다 100%, 그리고 하나만 44%예요. 자, 그럼 이 회사들을 기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게임빌 같은 이런 퍼블리싱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업적인 환경 제반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단일체가 아니라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장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중국 시장에서 이런 게임의 시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신작 게임 자체가 지금 4분기에 또 이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짧게 잡아드릴게요. 32,600원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로 액토즈 소프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은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간식 같은 거 좀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 좀 많이 오시고 여의도에 사는 강연회보다는 조금은 친화력으로 그리고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한번 제 얼굴 보러 오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을 간식으로 유혹하시는 건가요? 뭐 간식을 살 수 있는 수익을 드리는 종목을 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네요. 뭐 약간 보합권, 약보합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럽 쪽에서 뭐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걸 좀 보면 증시가 좀 상방으로 조금 오늘은 좀 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양면성을 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98% 오른 1931포인트에서 좀 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0.5%네요. 좀 많이 올라서 547.14포인트에서 증시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본다고 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뭐 63억 정도 매수한 반면 뭐 외인은 뭐 여지없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는 뭐 4억 정도 약간 순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뭐 뚜렷한 매매 동향 없이 뭐 약간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갖고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코스피 시장을 좀 더 눈여겨보셔라.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눈여겨보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로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코스닥 급락 시장에서는 좀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제 4% 이상, 4.3%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4% 이상 급락이 나온 시점이 이제 2006년도 시작해가지고 한 4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4% 이상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증시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급등을 한 상황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신용장고가 기존보다는 많은 걸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코스닥 시장이 10월 달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계속적으로 뭐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는 뭐 강한 반등세는 조금 찾기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정확히 말할 때는 뚜렷한 뭐 모멘텀 자체가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49% 상승한 15,009.75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소폭 반등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포스코와 네이버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SK텔레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의 흐름 좋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오늘도 1.5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5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2%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GS홈쇼핑은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인성 PB께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업종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통신업종과 완성체 업체들, 또 일부 제약주들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KT가 마이너스 2.2% 좀 비교적 하락폭이 크게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LGU 플러스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좀 약세의 움직임인데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주들 LG생명과학, 녹십자, 동아시도시오 홀딩스, 대웅제약 등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강보합권인데요. 특히나 인터넷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3.1%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NC소프트도 4.6%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대의 강세 움직임이고요.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또한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강보합권이고 현대건설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음원 관련주들, 특히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8.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오지 인터넷 등도 2% 넘게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업종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컴투스, 게임빌, 조이시티, 액토지 소프트 모두 강보합권이고요. 웹젠, 넥슨GT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은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외인의 매매 패턴인 것 같은데, 오늘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외인이 어떻게 방향성을 돌리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매수한 반면 기관에서 여지없이 1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에서도 1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120억 정도 매수하는데 외인은 130억 정도 오히려 매도한 반면, 금융투자는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 장 자체가 보합권에 끝났죠. 전일 밤 미국 장 자체가 보합권에 끝났는데, 우리나라 장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을 좀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가가 자체가 고점이었죠. 8월 고점 2093포인트 대비해서 지금 150포인트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수로 놓고 친다면 한 10%?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급락이 나와가지고 조정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는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을 갖기에는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됐으니까 실적 시즌에 맞아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둡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50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1067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은 미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는 달러 강세의 추세가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의 반격이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독일의 10월 경기 기대지수와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 등이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한 달러화의 강세는 달러 N이 저가 매수세로 최근의 하락세로부터 반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품 통화들의 약세를 처리하면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임금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 날을 맞이해서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대부분 국내금리 결정에 따른 서울 외환시장의 반응은 당일 하루에 그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달러원을 매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명분 정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경우 환율의 낙폭이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제 저녁에 반등세를 보인 글로벌 달러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상품 통화들의 하락세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달러원은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다면 어제 장중 저점인 1061원 40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자격하겠고요. 상승세를 보일 경우 1068원이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68원을 넘어선다면 1071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C소프트입니다. 넥슨의 지분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하이텍은 본 입찰 진행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역시 밀크가 페이스북과 연동한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NC소프트 보시겠습니다. NC소프트 넥슨 지분 확대 소식에 의해서 오늘 3.8%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전형적인 역배열 구간으로 밀렸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 25만 3천 원대까지는 진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 특히나 PC 게임방을 중심으로 한 리니지라든지 아이온 같은 PC 기반 게임의 그런 성장세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13만 4천 원, 저가는 12만 2천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넥슨의 지분 확대에 의해서 오늘 조금은 그런 상승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넥슨이 NC소프트 주식을 왜 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넥슨은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 주주로서 투자 기업의 지분을 늘리려고 추가 매입을 했다고 지금 공시는 돼 있고요. 또한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런 것이 단기간 내에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부분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오늘 3.8% 반영이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 하이텍입니다.
오늘 그 본 입찰 진행 소식에 의해서 4.4%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이 지금 본입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본입찰이 만약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인수후보자랑 협상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그 계열사별로 동부하이텍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계열사별로 매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런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오늘 우선은 5.3%는 이제 본입찰 진행 소식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그런 반영이 있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 부분은 주가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은 한 군데밖에는 지금 참여를 안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입찰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릴 것이냐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그런 입찰 인수자가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동부하이텍이 현재 그런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안 되면 동부그룹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런 부분이 망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이런 입찰이 100% 진행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망을 하셔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가장 핫한 종목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밀크를 통해서 음원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과 연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도 5.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CEO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사옥을 지금 방문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삼성전자의 음악 서비스 밀크를 페이스북과 연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한 번쯤은 나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리바다 지금 현재 소리바다가 그 밀크 서비스 이전에는 2,000원대 2,800원 선에서 움직였다가 삼성전자가 밀크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5,6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밀렸던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성장성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원했었던 부분을 충족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5,240원이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도 한 번쯤은 갱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음원이 소리바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 로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수급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의 랠리도 한 번쯤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런 플레이를 할 때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켜줘야겠죠. 내가 들어갔던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서 10% 나만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까지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합병 신주 상장 후 2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삼성전자와 M&A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져가신 게 전략에 유효할 거라 보고 있고요. 요 근래 주가가 35,000원대부터 지금 33,000원, 32,000원, 저가가 30,000원대까지 쭉 밀렸었는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밀린 날 기관들이 꾸준히 수급을 보면 좀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고 치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위로 좀 쏘겠다는 기관의 좀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나왔죠. 10월 31일부터는 이제 애플 아이폰 6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면 과연 이제 결론은 LG와 애플 간의 연계 관계 그리고 아이폰계 연계 관계를 통해서
10월 말까지는 다시 한번 애플과 관련된 뭐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10월 31일까지라고 해서 31일까지 꼭 트레이드를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이슈가 살아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일봉상으로 차트를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좀 우상향 패턴이죠. 저점 21,000원을 좀 언제죠? 2013년도 10월에 찍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차트가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차트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평선이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가 9월 달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거는 차트를 보실 때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지는 마시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마감을 할 때 21선을 어느 정도 좀 지키고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아이폰 6가 국내에 판매되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을 말씀드리겠는데 시끄럽죠, 이 종목.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끄러운 종목은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쉽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SNS 감찰로 인해서 망명을 간다. 전 세계가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보니까 요 근래 260만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카카오톡 같은 회사들이 힘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카카오 쪽에서 입장 발표를 했었죠. 우리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요구해도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건 법을 어기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12만원 선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18만 3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선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12만원, 11만원 선에는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11만원, 12만원 선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주가 자체가 너무 크게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이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시총 1위가 하루에 등락폭이 4%, 5% 이렇게 계속 등락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다음에 성장성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가가 우상하는 방향성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다 아니면 내일 들어가신다 주가가 밀렸을 때 들어가신다 하시면 주가가 나는 전고점 18만원 갈 때까지는 가지고 가셔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한 10% 15% 나시면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삼성에서 인수를 한다 했죠. 인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수설이 돌았죠. 잠시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수한다는 설이 돌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연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차세대 먹거리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장도 자체도 삼성이 메디슨이 인수한 걸 보면 그런 면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전에 한번 봅시다. 전에도 언제죠? 8월 중순 20일경에도 급등 패턴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캔들을 한 10개 동안 가파르게 세운 다음에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급락을 했죠. 이런 걸 본다면 이번에 만약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다. 전일 거래량의 50%를 증가한 거래량이 수반된다 하시면 매도고요. 거래량이 없이 강하게 상승하고 상한가를 알아버린다. 그러면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수급을 가장 중요시하시고 트레이드 하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그렇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 패턴 이런 것보다는 수급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요, 국제유가 하락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는 폭스바겐과의 공급 계약 소식에 이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MC넥스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혜 기대감에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 좀 호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항공기는 뭐 뜨고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유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가 이제 할인이 되면, 특히나 WTI 같은 경우는 거의 4.6%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좀 좋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가 10불 정도 떨어지면 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인 유가 하락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한 3.2% 강세 움직임,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2.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대신에 원화 같은 경우가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WTI를 결제를 할 때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환율이 지금 약세 움직임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가 하락에 의해서 오늘 강세 움직임이 있지만 오후장 때는 조금은 소강 상태에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 환율도 만약에 강세로 바뀌고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항공주들의 그런 오늘 상승 움직임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인데요. 오늘 4.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1,300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 폭스바겐 카셀공으로부터 지금 7단 DCT용 밸브바디 수주를 좀 확정을 했고요. 이번 수주로 장기 성장 동력은 우선 확보가 된 상황이죠. 앞으로도 먹거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을 했었을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수익이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우선은 모멘텀, 특히나 뭐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럴 때도 한 번쯤 주가가 한 번쯤 더 바운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 때는 좀 횡보 구간으로 좀 되고 있고 차트 모양도 아직까지 잡혀져 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4,675원에서 전고점이었던 한 5,000원 선대까지는 한 번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지금 유럽 쪽 그 경기 둔화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유럽 쪽 수주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오늘 5.8% 강세 움직임이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고가 스마트폰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의 그런 품질 차이가 조금 계속 차이가 좁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스마트폰 판매의 거의 75% 이상이 중저가 제품으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수혜주인데요. 보통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부품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거의 28%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대 기아차의 그 전후방 그 카메라 모듈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현대기아차 외에도 볼보, 푸조, 쌍용차 등 여러 가지 업체에 지금 이게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대가 12,700원인데요. 이 주가대 위로 해서 13,500원 선까지는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대를 어떻게 벗어나냐,
라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쪽 예를 들어서 13,500원 선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대인 15,000원까지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요, 반도체 투자 사이클 수혜 기대감이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신방직은 저평가 매력에 무려 열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스24는 2거래일째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재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반도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평택 쪽에 15조 이상 투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전일 발표 나간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5%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전기차가 됐고 수소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휘발유차는 없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휘발유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애버려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올해도 그렇고 내년 쪽도 그렇고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서 외인이 지금 8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샀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샀습니다. 외인들이. 그런 걸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전자 쪽,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는 외인의 매매 포지션이 결국은 매수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유지가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증시가 급락할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루머가 돌았었죠. 루머가 돌아가지고 주가가 10,000원대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루머를 딛고 7,000원 이 선에서 8,000원 이 선에서 여지없이 한 5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일 며칠째 증시 한국 증시 안 좋네 외국인 다 나가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순히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매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익 IPS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계속 그리고 연말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조금 전일이었구나. 어제 전일 새벽이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전일 5% 정도밖에 하락 마감을 안 했었는데 그것을 놓고 본다면 지수와 차트를 맞춰갖고 본다고 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밀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원익 IPX는 장기적으로 한 2, 3개월간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려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 종목으로는 일신방직인데 저평가 매력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수급을 놓고 본다고 치면 여지없이 개인은 매도하는 반면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팔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신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흔히들 그렇죠. 사는 거는 기술이다, 파는 거는 예술이다 하는데 소위 전문가들도 팔 때는 매도를 할 때는 예술적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언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10일 이평선을 중요시하고 개인 투자자는 5일, 7일선을 중요시 하시는데 종가상 자기만의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이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는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만 놓고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5일선이 이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5일선이 이탈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타이밍은 매우 간단하게 자기만의 이평선, 3일선, 5일선, 7일선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이평선이 종가상에 무너지는 상
종가로 던지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예스24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뭐 갱신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저는 뭐 책을 필체로 된 걸 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저랑은 좀 관련이 없는 뭐 종목이기도 하긴 한데, 결국은 전자책과 관련된 쪽으로는 시장이 다 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같이 좀 올드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별로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을 찾기는 좀 매우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뭐 종목을 선별하실 때 재무제표나 아니면 뭐 재무 특성, 기업의 특성, 기업에 방문을 해서 뭐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실 때 개인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라고 눈여겨보시면, 요즘은 지하철 타면 뭐 아이패드나 그 태블릿 PC 이런 걸로 책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을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슈를 받아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 종목 또한 아직까지 모멘텀도 괜찮고요.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으로 전형적으로 돌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은데,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00원 선이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는데 7% 정도 빠지는 상황이 온다. 뭐 주봉상으로 보면 21선이 되겠네요. 빠진 선이, 아니 5일선이 되겠네요. 빠진 시간이 온다 하면 여지없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홀딩,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방향성은 아직 미정이다. 지금은 관망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금통위 드라기 연설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모색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유효하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금통위 금리 인하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FOMC 회의는 긍정적일 것이다.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대부분 지지선들을 이탈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 이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그래도 이제 전일 소폭 상승세 보였고,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다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우선 코스피는 12개월 포워드 PBR로 지금 1배 이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그래도 저가 매수 나서면서 또 지수의 하반 경직성 역할은 좀 기관 투자자들이 맡아주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금 지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일의 반등, 오늘 장 초반의 반등, 기술적 반등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안정적인 지금이 저점 확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정책 이벤트, 오늘 뭐 금통의 금리 결정, 15일, 17일에 예정된 드라기 총재와 옐런 연준 의장 연설 통해 가지고 이런 이벤트들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토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성장률, 물가 전망 하향 조정과 함께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정책 공조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확인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수혜 볼 수 있는 건설주, 증권주, 배당주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로 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펀드 유형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배당형, 인덱스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배당주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으로 보시는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그나마 장이 좀 급격하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좀 급격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시장은 다시 들어요. 근데 그럼 다시 들 거 왜 빠뜨렸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왜 빠뜨렸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계단식의 상승이에요. 늘, 지금 코스닥 어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의 상승을 했다가, 떨어뜨릴 때는 폭포수 같이 떨어뜨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 오늘 아침 신문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투매예요. 공포심. 그런 투매에 의한 공포심이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그죠?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버는데, 즉 베어마켓도 돈을 벌고 불마켓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욕심 많은 돼지만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신용, 스탁론, 미수 물론 어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써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관들이 희한하게도 이용을 해먹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용을 해먹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꺼뜨릴 때는 기관이 시계 밑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결국은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 갭하락이 크게 나왔죠. 종목들마다 좀 갭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 신용 비율이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물량들 좀 욕심을 부린 물량들이 결국은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고를 만드는데 자, 어찌됐든 그 고를 만드는 과정을 미리 예측해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다시 빠르게 좀 회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빠르게 올라왔죠. 그죠? 그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다가 지금 거의 또, 낙폭 떨어진 만큼, 며칠간에 떨어진 만큼은 다 회복을 해놔버렸습니다. 그죠? 지금 44,000원대를 또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올라올까요?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처럼 빠져서 돌아오려나요? 돌아오지 않죠. 그죠? 결국은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SK하이닉스는 빠지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그럼 똑같은 반도체를 하고 있고 아니죠. 왜? 삼성전자는 주력이 스마트폰이었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전자 쪽인데 왜 SK하이닉스는 빠르게 회복하는데 삼성전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한쪽 분야, 즉 판매 분야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 영역 분야가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쪽이죠. 결국 스마트폰의 어떤 매출 비중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쪽에 뺏겼다면 결국은 이것은 회복하는 데까지 다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샤오미나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아가더라도 SK 하이닉스한테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시장을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얘기도 지금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제가 그 전부터 현대차, 기아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현대차,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지금 굳이 그 구간에서 올리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10조 5천억이나 되는 돈으로 매입을 하면서 7조 8조 적어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10조를 적어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그 주가가 빠진 게 13조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길게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그 자동차 갑자기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주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환율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환율 얘기 아니에요. 환율 그럼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환율 올라오면 다시 자동차주 올라와야죠. 안 올라오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그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환율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룹 지배구조 체제에서의 제3세대 경영 이쪽에서의 어떤 지배구조가 형성이 될 건가가 더 시장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기아차의 지분이 적은 정의선 부회장이 이 종목들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세요.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금 SK 하이닉스라든가 어보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다시 빠르게 좀 회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종목군, 개별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 중산층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간다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있잖아요. 중산층 확대, 이거는, 짧은 단기적 모멘텀이 아닙니다. 길게 봐야 되는 중장기적 모멘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산층이 오늘, 예를 들면, 1000명 늘었어요. 내일 2000명 늘었어요.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 중산층이 갑자기 어떤 전쟁으로 확 줄어듭니까? 어떤 소요 사태로 인해 확 줄어듭니까? 아니면 중국 중산층만 모아놓고 딴 데로 이민 보냅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산층들은 계속 늘어나는 게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조 속에서 갑자기 확 줄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중산층들이 늘어난 이유는 결국은 임금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임금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받는 월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투자했던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의 집값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조금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중산층 확대 그리고 그들의 소비 패턴 이 소비 문화에 대한 패턴의 변화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꺼지니까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이 중국주가 어떻게 가냐고. 자국 화장품들 더 많이 쓰고 자국민들 것. 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망도, 즉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국가입니다. 자기 제품 더 쓰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실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시진핑 총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자체가 보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들의 다시 간다. 시장을 만들어내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은 영유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코리아나하고 한국 화장품은 화장품 관련주죠. 요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동부증권 인천으로 갑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강연회를 하는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은 목동으로 갑니다. 목동 이마트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합니다. 이마트 4층에 보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라고 그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목교역 1번 출구입니다. 거기 보면 4층에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둘 다 참가비는 없어요. 이렇게 시장도 어려운데 참가비 받으면 나쁜 사람이겠죠. 그죠? 참가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확고한 얘기들, 제가 왜 착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 탑픽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성장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지금까지는 정지현 멘토가 여기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가니까요. 많이들 새로운 얘기들 들려드릴게요. 많이들 좀 와주십시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192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